지역 이슈를 속순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지난 6일이었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발언했는데요. 이후에 인천에서는 정계와 공직사회 모두가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좀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야기 앞서서 지난 6일 있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부터 다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포퓰리즘을 퇴출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당시 발언을 좀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한 국장님, 지금 당시의 당론, 국힘에서 얘기했던 당론과 정면 배치된다는 해석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직후에 어떤 해석들이 오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유정복 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유 시장의 말씀처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유정복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시각도 많고, 이 총선용 정치쇼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유정복 시장께서 발언 수위가 좀 셌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좀 논란과 배경에 대한 그 의문들이 좀 많이 좀 제기되고 있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이 여러 가지 억측과 비판, 비난이 좀 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이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고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직접 듣고 계실 텐데, 네. 유 전 의원님, 지금 평소 유정복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이야기, 물론 맞지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평소의 소신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른 인터뷰나 다른 발언들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좀 아끼고 계신데요. 유정복 시장님이 그 김포에서 정치적 입지를 만들었고 또 김포 시민의 입장을 누구도 잘 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현재 재선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의 입장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저희가 경기도 인천시였습니다. 저희가 인천이 이제 경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시장으로서 행정적 그 시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전 이래요. 얼마 전 기사에서 이제 인천도읍부와 부평도읍부 속에 속했던 인천, 부천, 김포, 시흥을 그 500만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 광역시로 묶어서 지역의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 있었던 걸로 기사도 좀 여러 번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나오면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 글로벌 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이제 차질을 빚었고, 또 하나는 보면은요. 경기도가 만약 분도를 한다고 하면 경기 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부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 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섹터에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태읍 그 충남도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전 충분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또 이게 수도권 그 매립지 문제가 나오는데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문제를 공약으로 갖고 있었고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서 수도권 메리트가 다른 국면으로 지금 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병수 그 김포시장이 유정복 시장님의 대학 후배예요. 연대 예. 후배이기도 하고 또 홍철호 그 전 국회의원이 유정복 시장이 나올 때 준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면서 제가 봐서는 유 시장이 이 정도로 발끈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상의 없이 그냥 갔단 말이죠. 예. 그럼 김포, 인천을 누구도 잘 아는 유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철 5호선 직결 문제를 하면서 사실 서울, 인천, 김포 3자가 만나가지고 합의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정복 시장은 패싱하고서 김포하고 서울 둘이 만나가지고 이 합의서를 작성했단 예. 말이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정부 시장의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기후동행 카드라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교통정책으로 일방통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가 경기패스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괜히 설거지하는 느낌인 거예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주요 공약들을 다 뺏기고 뭐 지금 메가시티 원래 인천으로 원래 인천의 메가시티 인천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언제 당론에서 한번 받아줬냐고요. 수도권 그 세 개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선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걸로 보고 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죠. 이게 당협위원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예. 예, 세 군데 공모가 있었는데 어쨌든간 정무부 시장이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결국 이제 보류로 됐어요. 그러면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났냐면 유정부 시장이 흔들거린다, 국민의힘과 엇박자가 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단 말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도 평가인데 유정부 시장이 이렇게 센 발언, 제가 봐서는 이제 센 발언 말은 맞지만 센 발언이라고 평가를 예. 하는데 분명 용산과 소통을 했든 아니면 유정부 시장의 그 정치적 메토드가 소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그게 10명 중 10명의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뒤이어 준비한 질문들까지 포괄해서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셔서 예. 오늘 순서는 뭐 상관없이 네. 계속 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장님, 예. 자 앞에서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정치적 입지, 정치적 속내가 분명히 따라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해석하세요? 지금 이게 그 유정복 시장의 발언이 정치적 소신이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뭐 일단 그 나오는 얘기가요. 그 김포랑 붙어 있는 검단 신도시도 같이 편입 주장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대통령과 사전 밀약설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대선 잠룡으로 가기 위한 몸집 불리기 이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김포시가 갖고 있는 유정복 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김포 같은 경우는 유정복 시장은 그 관선 김포시장도 했고요. 또 거기서 또 국회의원 지냈고 또 장관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정치적 고향이 김포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김포시가 서울로 이전한다, 편입된다 하는 부분들은 명분도 없고 또 실리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정복 시장이 평소와 달리 이 톤이 상당히 높아졌고 발언 수위도 세기는 했지만요. 행정구단으로 불리는 유정복 시장이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모르고 이렇게 세게 발언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더 큰 얘기는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들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고를 날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뭔가 정치적인 입지에서 목소리에 나올 타이밍에 낸 거다.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하고 계세요? 좀 부글부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행정적 측면에서는 저도 유정복 시장의 예. 말에 저도 동조는 합니다. 근데 그 평소와 다르게 이제 센 발언을 하시면서 다들 이제 많이들 놀랬고요. 그 인천 시당이나 당직자들은 말을 굉장히 이제 아끼는 분위기고 또 총선이 코앞인데 섣불리 말했다가 괜히 뭐 이상한 잡음에 또 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 당원들을 만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옳다 해도 선거가 끝나고서 해도 될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서운하다. 이런 눈치들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아무 계산이 없는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할 소리 했다. 그럼에도 우리도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켜볼 거는 뭐로 보냐면 시도지사니까 유동국 시장님의 그 여론조사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초면은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동안 여론조사는 줄곧 잘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유정국 시장님의 시정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 다른 때보다. 근데 이번 발언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그 추후에 지켜볼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당내에서의 불편한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뭐 해당 행위다 또 징계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 대상이 되나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잘못한 예. 게 이렇게 예.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하면 징계 운운하고 예. 또 당장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는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 시장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바른소리 한 거예요. 시장으로서 행정적 그 인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인천 시민의 수장으로서 정확하게 할 소리는 했다. 근데 당론이라는 이유로 그 바른소리하는 유정복 시장에게 뭐 징계를 준다? 뭐 이렇게 되면요 우리 그 국민의힘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뭐 좌나 우나 극좌 극우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예. 또 당에 목을 메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유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전 정확하게 발언한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유 시장의 발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우려로 지금 비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징계까지 거론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더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게요. 지금 그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센 발언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좀 다르게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당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분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을 이렇게 좀 보면요. 일단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빅3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당론에 배치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연히 뭐 서운하고 불쾌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그 보는 시각, 당에서 보는 또 다른 의미는 유정복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지금 현재는 크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유정복 시장이 그 2번의 장관을 했습니다.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다 할 흠집을 하나 발견 못했고요. 또 수도권 빅3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차분하게 나름대로 이제 그 국민적 시각 또는 시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펴왔다는 점. 그리고 또 이 그 시의 정책 중에 유정복 시장의 정책 중에 하나가 뉴 홍콩 시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좀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정복 시장이 차기 잠재적인 그 대권 후보가 되지 않겠나, 잠룡으로 부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발언에 때문에 불쾌하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짓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감안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들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얘기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또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 지금 이 이야기도 좀 필요하거든요. 두 분에게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은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솔직히 보면요, 인천 입장에서는 김포가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예. 관심 없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김포가 인천과 붙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기피 시설들이 김포의 가용부지, 지금 수도권 제4 매립장 쪽으로 옮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그 3일 입장 사용하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주변에 인천과 붙어 있는 주변에 이런 기피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인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우리 고등법원 유치 그리고 또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뭐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유의미한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재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유정부 시장님의 공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유정부 시장이 행정구역을 이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유정부 시장이 제1호 공약인 제노프 르네상스하고 아까 전에 그 국장님 말씀하신 뉴 글로벌시티 사업을 그 위에서 이제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들을 전제 조건을 이제 깔았단 말이죠. 물론 검단에서 서울 편입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그 검단에 계신 분들이 그런 목소리 뭐 당연히 나올 만한데 이번에 유정부 시장님의 발언으로 일단은 이제 차단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메가 서울이라는 회오리 속에서 인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것만큼 분명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의 아젠다로서 총선에서 활용당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그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갈등했던 최근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5호선 연장에 대한 노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서울 편입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크게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번에 저희도 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지금 일단 김포와 인천이 각각의 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각각의 안을 냈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땐 그 인천시 안이 일단 많은 여객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연장 그 역사를 3개를 늘린다고 해서 기껏 늘어나는 시간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경제적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천안이 상당히 좀 그 유리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서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 그 우리가 미리 앞서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자괴감이 좀 드는 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누가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런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이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 5호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포시로 간다고 해서 영향을 당장 안 되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라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유 전 의원은 어떤 해석 갖고 계세요? 그 저도 뭐 그 국장님하고 똑같이 노선에는 예. 뭐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이미 또 인천에서 3개의 역에 대한 이름을 이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건 그 나름대로 따로 그 오랜 그 숙련 시간을 가지고서 진행하면 되고. 또 당장 5호선 연장 문제는 또 5호선 연장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나름대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경의전철 지하화 문제가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20년, 30년 돼야 이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냐, 뭐 다시 메가 인천으로 가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시점은 전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오랜 그 시간 동안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앞에 거 문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번 주죠. 저희가 녹화 시점으로 그러니까 오는 16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의 3자 회동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에 또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